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 수업 2주차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 수업에서는 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와 그 다음에 관련된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관련된 라이브러리 중에 펜더스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 펜더스 라이브러리는요, 오늘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 여러분이 이 수업의 마지막 주차, 수업 때까지 펜더스 라이브를 쭉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펜더스는 파이썬계의 엑셀이라고요. 다재다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엑셀이란 게 기본적으로 지원한 기능이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기초적인 자료 저장부터 분석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대학 학부 수준에서 보면요, 어지간해서야 엑셀로 다 처리가 돼요. 특히 여러분들의 학과가 이공계라면 아마 여러분 교수님들이 한 번쯤은 엑셀로 자료 분석을 해보도록 아마 권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엑셀은 아주 기능이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럼 왜 펜더스를 사용해야 되냐? 왜 엑셀 말고 펜더스를 써야 되냐? 일단 엑셀에서 지원하는 모든 기능을 다 지원을 하고요. 그것보다 더 많은 기능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지고요. 엑셀은 데이터가 늘어나면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 펜더스는요, 대용량의 데이터도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이 펜더스를 처리할 때는 여기 보이는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다루어요. 감히 이 시리즈냐 이 데이터 프레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뭔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를 어떻게 생성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읽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데이터 객체인 시리즈랑 데이터 프레임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데이터 시리즈는 1차원 데이터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데이터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리즈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요. 제가 1차원 데이터라고 했죠. 이 시리즈는요, 데이터가 1차원입니다. 여기 노란색이 있는 게 데이터예요. 2, 4, 8 이런 식으로 차원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 이 각각의 데이터는 로우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로우는 2고요. 두 번째 로우는 4고 세 번째 로우의 값은 8이에요. 그러면 이 로우의 순서는 뭐로 표현이 되냐 하면 인덱스로 표현을 합니다. 인덱스 0에 있는 데이터 값은 2, 인덱스 2에 있는 데이터 값은 8입니다. 여기서 보면 인덱스가 0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전 파이썬 수업에서 아마 배웠을 것 같아요. 파이썬이나 자바나 모든 프로그램은요,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해서 전체 크기의 마이너스 1에 끝납니다. 1에 해당하는 인덱스에서 끝나요. 이 전체 개수는 인덱스가 3개입니다. 사이즈가 3이에요. 그러니까 3 빼기 1 하면 2죠. 그래서 2에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시리즈는 1차원 데이터라고 했는데요. 데이터 프레임은요, 2차원 데이터 객체입니다. 이전에 프레임은 밑으로만 갔잖아요. 이거는 밑으로 가면서 옆으로도 가요. 그래서 2차원입니다. 가로, 세로가 다 있습니다. 가로, 세로. 영어로 표현하면 데이터를 row랑
컬럼이라고 데이터를 로우와 컬럼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세 번째 컬럼, 그 다음에 두 번째 로우 하면 7이겠죠. 이런 식으로 로우와 컬럼을 표현을 하는데요. 로우의 위치는 인덱스예요. 이거는 시리즈랑 똑같아요. 여기서 밑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도 가잖아요. 그래서 컬럼 네임이 생깁니다. 이 컬럼의 위치는 컬럼 네임으로 해요. 그래서 이 7이라는 거는요, 숫자로 따지면 인덱스 첫 번째에 콜럼 인덱스로 따지면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콜럼 네임으로 따지면 인덱스 1에 콜럼 네임 GS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각각의 이 콜럼들은요, 시리즈예요. 이 앞에 있는 이 시리즈 있잖아요. 각각 이게 다 시리즈가 됩니다. 이 시리즈를 만약 제가 어딘가 여기서 분리해내면요, 이 시리즈의 인덱스는 이거가 되겠죠. 이 시리즈의 인덱스는 이거가 되고 당연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시리즈랑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두 객체를 여러분들이 펜데스 라이브러리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시리즈를 어떻게 실제로 생성을 하는지 그리고 읽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시리즈를 생성하고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리즈를 생성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딕셔너리로 시리즈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어레이로 시리즈를 생성할 수 있고 단일값, 여기 보이는 5 같은 이러한 단일값으로 시리즈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딕셔너리랑 어레이가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을까봐 자 여기 준비했어요. 이런 거는 딕셔너리예요. 키값이 있고 밸류 값이 있는 거죠. 키값, 밸류 값. 그래서 B라고 딕셔너리에 여면 2가 나오는 거죠. 데이터 어레이는 이러한 식으로 리스트를 말합니다.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2D, 3D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거는 1D입니다. 디멘션이 한 개밖에 없어요. 이 어레이고요. 싱글 밸류 같은 건데 이런 식 2, 5 이런 게 싱글 밸류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러한 모든 데이터 스트럭처 타입을 가지고 시리즈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로 어떻게 시리즈를 생성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딕셔너리는 키, 밸류, 키, 밸류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키 값은요, 개별 인덱스 값이고요. 밸류는 개별 시리즈 데이터 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시리즈를 만들어서 헤드라고 치면요, 처음 5개에 있는 데이터들이 나와요. 인덱스 5개가 나옵니다. 인덱스 길이가 5개가 안 되면요, 되는 만큼 나와요. 저희는 지금 1개, 2개, 3개, 인덱스 3개도 밑으로 3번 내려간다는 거죠. 3개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헤드가 나옵니다. 헤드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개별 인덱스 B, 여기 A 있죠. 그 다음에 C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값들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값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를 가지고 시리즈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은요, 어레이를 가지고 시리즈를 생성할 수 있어요. 어레이는요, 어레이의 전체 값이 시리즈 데이터 값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인덱스라는 거를 설정해서 넣어주시면 이 인덱스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실제 인덱스 값이 되고요. 생략을 하면 0부터 전체 인덱스 사이즈 빼기 1만한까지 인덱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이게 그 예시인데요.
지금 어레이가 369라는 어레이를 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데이터 값이 369가 생기고 인덱스는 0부터 2까지 자동으로 생성이 됐습니다. 가끔씩은 이러한 0, 1, 2 말고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덱스를 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BAC 이러한 인덱스를 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이 어레이 값 369는 어레이 값이 이 데이터 값이 됐고요. BAC는요. 인덱스 값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레이로 시리즈를 생성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요. 단일 값으로도 시리즈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PD 시리즈에서 단일 값을 넣으면요. 그 다음에 헤드라고 보면 이렇게 그냥 단일 값 한 개를 가진 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인덱스가 처음 한 개 딱 생기니까 자동으로 생기니까 0이라고 생겨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덱스 값을 여줘요. 그러면 그 인덱스 값만큼 이 단일 값이 복사가 됩니다. 지금 BAC 3개의 인덱스였죠. 그래서 BAC 되고 1이 여기 1이 복사가 돼서 1, 1, 1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실제 이거를 콜앱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펜더스 라이브러리 설치를 하셨으면요. 펜더스 라이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포트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import pandas as pd 고 실행을 시키면 펜더스가 임포트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딕셔너리 시리즈를 생성하는 코드를 보면요. 이렇게 pd 시리즈 안에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값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실제 헤드 해가지고 실행을 하면요. 이렇게 보이듯이 BAC하고 이 값들이 개별 로우 값들, 개별 데이터들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혹시나 딕셔너리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혹시나 키 밸류에 대해서 조금 다시 리마인드 드리면요. 뒤에서 B 하면 1이 나오겠죠. 여기 여준 게 키 값이에요. 이 나온 게 밸류 값입니다. A를 이으면 0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이게 키랑 밸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실제 시리즈에서는 키가 개별 인덱스가 되고 밸류가 개별 시리즈가 된다고 보여드렸어요. 실제로 이렇게 딕셔너리 바로 열 필요도 없이 기존에 여러분들의 딕셔너리가 있었다면요. 이렇게 펜더스 그냥 카피해 올게요. 그 다음에 여기 D 딕셔너리였어요.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요. 위에랑 똑같이 딕셔너리가 생긴 게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여러분 딕셔너리가 있으면 넣어 주셔야 돼요. 다른 것도 다 동일합니다. 이거는 어레이 생성하는 거예요. PD 시리즈의 어레이 값 369를 였고요. 그 다음 인덱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369 데이터가 들어가고 BAC가 인덱스고 그 다음에 인덱스를 생략을 하면 자동으로 0부터 전체 사이즈 빼기 1까지의 인덱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인덱스 값을 숫자로 열 수도 있나요? 라고 넣을 수 있습니다. 1, 2, 3 그리고 이렇게 실행을 하면요. 보이죠? 2, 1, 3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숫자로 들어간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단일값으로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PD 시리즈에 단일값 1을 넣었어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요. 한 개만, 여기 보면 한 개고 인덱스가, 데이터가 한 개밖에 없고 인덱스가 0이란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인덱스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지정해서 넣으시면 그 인덱스 숫자만큼 단일값이 복사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들고 싶은데 이 모든 1이라고 복사됐는데 이거를 데이터 값을 없는 걸 넣고 싶어요. 없는 거, 그러니까 null이라는 거죠. 그거를 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보통 여기서는 데이터가 없다로 갈 때는 np none이란 거 써요. np란 거는 다른 데서 쓰는 건데 numpy라는 데서 가져와 쓰거든요. import numpy as np. 그리고 이 np가 none이라는 건데 null 값이라 생각하면 돼요. p. 이런 식으로 실행시키면요. 여기 none 여기 다 비어있다는 거 데이터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위에 가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끔씩은 이 369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가끔씩은 이렇게 369, 213 되는데 1에 해당하는 1보다는 그냥 제가 이걸 이런 식으로 할게요. 이걸 실행을 시켰어요. 그러면 인덱스 A라고 해당되는데 값이 거기는 비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 데이터를 뭔가 수집을 하고 나서 그 부분이 비어 있어요. 설문에 있는데 누군가 설문에 답변을 안 했어요. 그럼 거기를 비어 있다 표시해 줘야 돼요. 그때 쓰는 게 np none입니다. 당연하지만 np none을 할 때는 import numpy as np라고 numpy를 import 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탁 돌립니다. 그럼 여기 3, 9, 그 다음 none, 여기는 비어있다 라고 none이라고 뜨죠. 이런 식으로 뭔가 누락값이라고 하는데 missing value를 표현할 때는 이 np none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시리즈를 생성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다음에 시리즈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시리즈 읽는 방법은 읽을 때 이제 몇 가지 해야 되는 거는 시리즈 길이를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엔 실제 데이터, 시리즈 데이터 길이를 읽는 거. 그 다음에 인덱스로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을 읽는 거. 그 다음에 인덱스가 아닌 인덱스 값으로 데이터 값을 읽는 거. 그 다음에 인덱스 범위를 주고 그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 서브셋이죠. 서브셋 시리즈 데이터를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인덱스랑 인덱스 값이 차이가 뭐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인덱스는 0, 1, 2, 3 같은 인덱스 순서 값이고요. 인덱스 값은요, 실제 인덱스가 R0, R1 그런 식이었을 때 그러한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리즈 데이터 길이를 어떻게 읽는지 말씀드리면요. 이 len이라는 메소드, 파이썬에 있는 메소드죠. 여러분이 리스트 길이 같은 거를 알 때 len이라는 걸 사용하셨을 거예요. 이 len 안에 시리즈 데이터를 넣어주시면요. 이 시리즈 데이터의 길이가 반환이 됩니다. 예시가 이거죠. 제가 시리즈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사이즈가 1, 2, 3, 3개죠. 그래서 len 시리즈, 이 시리즈 데이터를 넣으면 3이라고 이렇게 리턴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리즈 데이터의 길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덱스로 데이터 값을 읽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떠한 시리즈 베리어블을 s가 있으면 대괄호 안에 인덱스 숫자를 넣으면요, 이 인덱스 숫자에 해당하는 로우의 데이터 값이 반환이 됩니다. 가끔씩은 한 개의 로우 숫자에 해당하는 데이터 말고요, 여러 개의 로우 인덱스 숫자에 해당하는 로우를 한 번에 받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대괄호 안에 대괄호를 더 넣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인덱스 값을 숫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해당하는 인덱스 숫자에 해당하는 모든 로우를 포함하는 시리즈가 반환이 돼요. 위에서는 데이터 값이 반환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 데이터가 int라고 하면 int 값이 반환되지만 밑에 여러 개를 찾는 이런 식으로 넣으면요, 시리즈가 반환이 됩니다. 예시를 설명해주면 이런 식으로 시리즈를 만든 다음에 헤드를 하면 시리즈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요. 그리고 인덱스 0을 열면 여기 인덱스 0에 해당하는 1이 int 값이 리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대괄호 안에 대괄호 여면 대괄호 안에 대괄호 여서 거기에 인덱스 숫자를 넣으면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인덱스 로우를 모두 포함하는 시리즈 데이터가 반환되는데요. 여기선 0만 였어요. 그래서 0 시리즈가 한 개죠. 로우가 1밖에 없어요. 그래서 1을 포함하는 시리즈 데이터 값이 나온 거고요. 여기는 0과 2를 였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0과 인덱스 2, 그러니까 0과 2를 포함하는 거를 리턴을 했어요. 혹시나 여러분 아마 이전 수업에 이전 파이썬 기초에 배웠겠지만 언제나 이 프로그램 랭귀지, 파이썬, 자바, C 같은 데서는 첫 시작 인덱스 언제나 0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인덱스는 전체 사이즈 빼기 1이에요. 여기는 3개가 있으니까 여기 끝난 인덱스 2예요. 그래서 1, 0, 1, 2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0, 2면 0이랑 그 다음에 2 인덱스가 이렇게 시리즈로 반환되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인덱스를 어떻게 매기는지에 대해서 혹시나 기억이 혹시 안 나시는 분이 있을까봐 그냥 리마인드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인덱스 값으로 데이터 값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는 인덱스 숫자를 였는데 인덱스 값을 였는다는 거면 예를 들어 이렇게 인덱스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인덱스가 0, 1, 2가 있는데 여기 있는 값 A, C, B 같은 실제 인덱스 값을 여주는 거예요. 순서가 아닌 값을 여주는 겁니다. 시리즈에 A라고 여주면 A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이 리턴이 되고요. 이전과 유사하게 대괄호 안에 대괄호를 이어서 인덱스 값을 이어주면 그 인덱스 값에 해당하는 모든 로우들을 포함하는 시리즈가 리턴이 됩니다. A 한 개만였기 때문에 A는 1이니까 1을 포함하는 시리즈 값이 리턴이 됐고요. A, B니까요. 1과 2를 포함하는 시리즈 값이 이렇게 리턴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인덱스 범위를 가지고요, 시리즈 데이터를 읽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하면요, 대괄호는 똑같아요. 여기서 시작 범위, 그 다음에 끝나는 인덱스 숫자, 그러니까 시작하는 인덱스 숫자, 끝나는 인덱스 숫자를 넣으시면요, 이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로우를 포함하는 시리즈가 반환이 됩니다. 여기서
범위 끝, 여기서 해당하는 범위라고 했는데 이 범위는요, 범위 끝 인덱스 숫자를 포함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0과 2라고 했으면요, 실제 나온 로우는요 0, 1이 포함된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범위 인덱스가 음수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요. 이럴 때는 시리즈 전체 길이, 사이즈 값을 더해주면 실제 인덱스 값이 나옵니다. 이 시리즈가 길이가 3이에요. 그러면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요, 3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래서 2가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마이너스 1이라고 범위 시작이었으면 마이너스 1이 아니고 2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 예시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요, 여기 이 시리즈에서 보면 여기는 앞에 지금 생략이 됐잖아요. 이 생략이 된 거는요, 생략이 되면 이게 기본적으로 시작 인덱스 0이 들어갑니다. 그 0에서 2까지예요. 끝나는 범위는 포함이 안 한다고 했죠. 그럼 0, 1, 1이 리턴이 될 거예요. 그래서 0과 1이 포함한 1과 0을 포함하는 이렇게 시리즈가 리턴이 됐습니다. 이거는 시작은 범위의 1입니다. 뒤가 생략이 됐죠. 그러면 전체 사이즈 숫자가 들어가요. 전체 사이즈는 3입니다. 그럼 1부터 마지막 범위는 포함 안 하니까 1, 2가 리턴이 돼요. 그래서 1, 2 인덱스에 해당하는 게 0입니다. 그래서 0, 2 시리즈가 리턴이 됐어요. 음수가 가능하다고 했죠. 여기는 지금 앞에 생략됐으니까 시작이 0이에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이즈 3 빼기 마이너스 1은 2예요. 그러면 2는 포함이 안 되니까 0, 1, 2 2는 포함이 안 되니까 0, 1, 2를 포함하는 시리즈가 나옵니다. 0, 1 여기는 시작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3 마이너스 2는 1이죠. 그럼 1에서 시작해서 비어있으니까 3이 들어가니까 3을 포함 안 하니까 2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1, 2가 나오겠죠. 1, 2 그래서 0, 2 0, 2 이런 식으로 리턴이 됩니다. 그럼 제가 실제 콜앱에도 보여드릴게요. 먼저 데이터 길이를 읽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리즈가 있으면요, 레니안 메소드 안에 시리즈 베리어블로 여면 리턴이 돼요. 사이즈가 이렇게 리턴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랭스를 제가 1개, 2개, 3개, 4개, 5, 6개를 가지고 있는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숫자, 헤드에 숫자를 여면 그 숫자에 해당하는 이 숫자에 해당하는 인덱스 길이만큼의 데이터가 나와요. 근데 만약 그 전체 시리즈 데이터가 이 숫자보다 작으면 그 작은 숫자에 해당하는 시리즈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을 였어요. 그러면 저희는 6개니까 10보다 작죠? 6개가 이렇게 리턴된 거예요. 여기서 시리즈 하면 당연하지만 6개, 6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렌을 쓰면 시리즈의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덱스 데이터 값을 읽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인덱스가 첫 번째 인덱스가 0이죠. 가면 첫 번째 인덱스의 값은 1이니까 1이 리턴이 됐습니다. 맨 마지막은 2죠. 그래서 2라고 여면 2가 리턴이 됐어요. 여기 1이라고 여면 0이 리턴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사실 제가 앞에 설명 안 드렸는데 이 데이터 값이 꼭 동일하게 같은 종류의 데이터 타입만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1, 그 다음에 A를 였고 2를 였습니다. 그래서 실행시키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거기서 인덱스 1에 해당하는 거를 받고 싶어서 여기 시리즈 1이라고 하면 A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 인덱스 숫자를 한 개만 넣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대괄호 안에 대괄호 엮는다고 했죠.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대괄호 안에 대괄호, 거기에 0에 해당하는 인덱스 0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지는 시리즈를 리턴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0만 냈습니다. 그러면 시리즈가 리턴이 되고, 이렇게 0, 1, 2, 0, 1, 2를 다 포함하는 거를 받고 싶으면 이렇게 여면 돼요. 그래서 실행시키면 이렇게 다 포함하는 게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0, 2만 포함하는 걸 받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1, 2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인덱스 숫자가 아니니 인덱스 값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C에 해당하는 거를 받고 싶으면 이렇게 C를 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에랑 유사하게 여러 인덱스 값을 열 수 있습니다. 그땐 당연하겠지만 대괄호 안에 대괄호 이어서 넣어야 되죠. 이렇게 A에 해당하는 시리즈 값, 그 다음에 A, B라는 인덱스 값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시리즈, 그러면 A, B였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는 그 인덱스 범위를 엮고 시리즈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인덱스부터 3이니까 맨 마지막 인덱스는 포함 아니니까 1, 2에 해당하는 1부터 2까지의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1, 2 이거죠. C 그 다음에 B죠. 0, 1, 2니까 1, 2 그래서 0, 1, 2 0, 1, 2를 한다. 0, 2를 포함하는 이러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0은 처음부터 0부터 시작해서 2까지, 그러니까 1까지겠죠. 그럼 0, 1, 그럼 1, 0이 나오겠네요. 1, 0이 나왔죠. 그 다음에 생략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먼저 이렇게 D를 생략했어요. 그럼 이 생략했을 땐 여기에 실제 사이즈 값이 들어간다고 했죠. 가면 이 사이즈 값, len 시리즈 하면 사이즈가 5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5가 자동으로 들어가집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요. 1, 2, 3, 4까지의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1, 2, 3, 4. 0부터 5까지죠. 0, 2, 5. 실행시킬게요. 그럼 그렇게 당연히 나오죠. 여기 5 하면 당연히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이걸 생략하면 앞에 0이 0 처음 붙을 거예요. 그러면 1, 0, 2, 2, 5가 나오겠죠. 1, 0, 2, 2, 5.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음수가 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음수가 되면 전체 사이즈를 더해주면 된다고 했죠.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위에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전체가 5죠. 사이즈가. 그럼 5 플러스 마이너스 1 하면 4예요. 그럼 4랑 똑같은 게 나오는데 일단은 이렇게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0부터 0, 1, 2, 3까지 나온 거예요. 맨 마지막 포함이 안 되니까요. 그럼 여기에 4를 포함할게요. 이렇게 하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뭘까요? 여기는 0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2. 그러니까 5 빼기 마이너스 2는 5 플러스 마이너스 2는 3이죠. 그러면 3 한 거랑 똑같이 나올 건데 마이너스 2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0, 1, 2까지 나왔죠. 그럼 여기 이제 실제 3 넣어볼게요. 그럼 똑같을 거예요. 앞에도 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전체 대차 값을 더한 거예요. 이거는 마이너스 2부터 가장 뒤에까지네요. 전체 사이즈 5니까 이렇게 하면 일단은 5 빼기 2는 3이죠. 그럼 3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전체 다요. 0, 1, 2, 3이요. 그럼 2, 5 맞죠? 2, 5 가면 일단 5 하면 똑같게 나올 거겠죠. 그 다음에 5 빼기 2는 3입니다. 그럼 3 그렇죠. 똑같아요.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도 앞에 일단 이렇게 실행하면 C인데 이게 빼면 5 빼기 2는 3이고요. 5 빼기 1은 3입니다. 그래서 3, 4.
4는 포함하니까 3만 포함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3이 2조, B 2조.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제가 잘못했네요. D2조 0, 1, D, 3이니까 D2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